그의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피 못 봐요. 언니들이 모시세요.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의 명절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3년 전 설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남매 중 셋째 며느리입니다. 제 성격을 굳이 설명하자면 교통정리형 인간이에요. 어릴 때부터 언니 오빠 싸우면 중재하고 동생 숙제 챙겨주고 부모님 심부름 도맡아 하던 그런 애였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대소사는 물론이고 명절 준비, 제사, 음식, 집안 대청소까지 셋째 며느리가 제일 손이 빠르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불평은 안 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전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딱 한 명. 막내 며느리만큼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3년 전 설날이었어요. 시댁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라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큰 집, 작은 집, 셋째 저희 부부 그리고 막내네 부부까지. 총 12명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떡국 끓이고 함께 식사하는 게 우리 집 명절 풍경이었죠. 그날 아침 6시. 저는 큰언니, 작은언니와 함께 부엌에 있었어요. 셋째야, 파전 좀 부쳐줘. 언니, 고기 양념은 제가 할게요. 아, 그래. 근데 막내는? 막내 며느리. 그때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이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부엌에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막내 어디 갔어? 제가 안방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불 속에서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아, 피곤한가 보다. 새댁이니까 긴장했겠지.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막내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화장까지 깔끔하게 하고 나온 거예요. 언니들 고생 많으셨어요. 저 지금 왔어요. 지금 왔다고? 새벽 6시부터 4시간 동안 우리가 뭐 했는데? 큰언니 얼굴이 굳었어요. 작은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접시만 닫고 있었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첫 명절이니까. 다음엔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떡국을 먹었어요. 시아버님이 상 앞에 앉으시고 우리 며느리들은 옆에서 수저놓고 국 따라드리고 그때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먼저 떡국을 떠먹기 시작한 거예요. 시아버님이 수저를 드시기도 전에.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표정이 굳으셨죠. 큰언니가 슬쩍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야, 그거 아니야. 근데 막내 며느리는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아니, 챘는데 모르는 척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어머, 떡국 진짜 맛있다. 역시 언니들이 해주시니까 맛있어요. 뭔가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닌 말. 나는 안 했지만 언니들이 해줘서 고맙다는 뉘앙스가 확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명절부터였습니다. 명절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설날, 추석, 제사. 그때마다 그 며느리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심해졌죠.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왜 그날 결심했는지. 그날은 추석 명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설날 이후 반년이 지났죠. 저는 솔직히 기대했어요. 막내 며느리도 이제 적응했을 거고 설날 때 좀 어색했던 게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추석 전날 밤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막내 며느리였습니다. 언니들 내일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친정 들렀다가 갈게요. 늦어도 점심 전엔 도착할게요. 친정 들렀다 온다. 추석 당일 아침에 큰언니가 바로 답장을 쳤어요. 막내야, 우리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9시까지는 올 수 있을까?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5시 반. 저희 셋은 또 부엌에 모였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굽고 9시가 됐어요. 막내 며느리 안 왔습니다.
10시. 안 왔어요. 11시. 그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 지금 출발했어요.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큰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조심히 와. 작은 언니는 그냥 칼질만 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이게 이 사람 스타일이구나. 11시 40분쯤 막내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손에 커피 한 잔 들고요. 언니들 미안해요. 친정 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시느라. 그러면서 건넨 게 뭐였는지 아세요? 친정에서 싸온 김치 한 통.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인데 되게 맛있어요. 그 순간 작은 언니 얼굴이 확 굳었어요. 우리가 지금 5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이 수십 가지인데 본인은 친정 김치 한 통 들고 와서 이게 맛있다고. 저는 참았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그래, 고마워. 김치 냉장고에 넣어둘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석 제사가 시작됐어요. 상 차리고 절하고 음복하고. 그날따라 시아버님 친구분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명절이니까 인사차 들르신 거죠. 우리 며느리들은 당연히 손님상 차려내고 차 따라드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갔나 했더니 안방에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명절 특집 예능 프로그램.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막내야, 손님들 오셨는데.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아, 언니.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요. 조금만 쉬다 갈게요. 언니들이 해주시면 안 돼요? 피곤하다. 11시 40분에 와서 저는 그냥 문 닫고 나왔습니다. 큰언니한테 말했죠. 언니, 막내 좀 피곤한가 봐. 우리 둘이서 하자. 큰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쟁반 들고 나가셨죠. 근데 그날 저녁, 진짜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 터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음식 먹고 있었죠.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며느리들 덕분에 잘 먹었네. 수고했어. 그러자 막내 며느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근데 요즘은 명절 음식도 다 배달시켜 먹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우리도 내년엔 그냥 배달시켜 먹는 게 어때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님 얼굴이 굳으셨어요. 시아버님은 수저를 내려놓으셨죠. 배달을 시켜 먹자고. 우리 집안 제사 음식을. 큰언니가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막내야, 우리 집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잖아.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아버님. 근데 막내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에이, 언니. 전통도 좋지만 효율도 생각해야죠. 언니들도 힘드실 텐데.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이러는 거다.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아예 안 해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거다.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밥이나 먹자. 그날 저녁 저는 설거지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지켜봐야겠다. 이 사람이 정말 어디까지 하는지. 그리고 그해 겨울.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는 명절보다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준비할 게 많아요. 과일 깎고 전 부치고 밥 짓고. 제사 당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우리 셋은 이미 이 시간째 부엌에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한테 전화했죠. 막내야, 지금 어디야? 곧 와야 하는데.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아, 언니.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제사 못 갈 것 같아요. 남편한테 혼자 가라고 했어요. 몸이 안 좋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올라왔습니다.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찍은 사진. 케이크 먹으면서 웃고 있는 사진. 올린 시간이 오후 5시. 제사 지내는 시간이었어요. 큰언니가 그 사진을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사진만. 작은 언니가 답장했죠. 점 3개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 며느리 셋은 따로 만났습니다. 큰언니 집에서. 큰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 작은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저런 사람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큰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은 참자. 시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꼴 보기 싫잖아.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막내 며느리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어요. 명절 당일에 오는 건 기본이고 한 번은 아예 점심때 와서 저녁에 먼저 가기도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무슨 급한 일인지 아세요? 헬스장 PT 수업. 작은 언니가 그때 진짜 폭발 직전이었어요. 야, 나 진짜 못 참겠어. 다음에 또 저러면 나 진짜 한마디 한다. 근데 그 다음이 왔을 때 우리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날은 정말 큰일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병실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죠. 며느리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불렀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이야. 빨리 와줄래? 저는 바로 차를 몰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님 쓰러지셨대. 나 먼저 갈게. 언니들도 빨리 와. 큰언니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막내한테도 연락 좀 해줘. 나는 운전 중이라 전화 못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분들이 시아버님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현관에서 벌벌 떨고 계셨죠. 제가 얼른 시어머님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우리는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가는 내내 시어머님은 떨고 계셨어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대요. 심근경색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시아버님을 응급실 안으로 모셨죠. 우리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큰언니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요. 엄마, 아빠 어떻게 됐어? 아직 안에 계셔. 검사 중이야. 큰언니가 시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작은 언니도 왔습니다. 셋이서 시어머님을 위로하면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협심증 증세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빨리 오셔서 큰 위기는 넘기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님이 주저앉으시면서 우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 문득 스쳤죠. 막내는? 큰언니한테 물었습니다. 언니, 막내한테 연락했어? 응, 했어. 단톡방에도 올렸고 전화도 했어. 근데 전화는 안 받더라. 읽음 표시는 떴어? 응, 1시간 전에 읽었어. 1시간 전에 읽었는데 안 온 거예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도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님이 일반 병실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는 병실로 올라갔죠. 시아버님은 아직 의식은 있으셨지만 많이 약해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시아버님 손을 잡고 계셨어요. 여보, 괜찮아? 시아버님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큰언니가 물 한 컵 떠다 드렸고 작은 언니는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저는 간호사분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막내 며느리였어요. 손에는 커피 한 잔 들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감기 문병 온 것처럼. 시어머님이 막내 며느리를 보셨어요. 너 지금 왔니? 네, 어머니. 제가 좀 늦었죠? 좀. 첫 연락이 온 게 3시간 전인데. 큰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내야,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막내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어요. 미안해요.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다.
근데 단톡방 메시지는 읽었잖아요. 큰언니가 다그쳤습니다. 읽은 표시 떴어. 막내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봤는데 언니들이 먼저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천천히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작은 언니가 버럭 소리를 낼 뻔했죠. 제가 얼른 작은 언니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일단 아버님 앞이니까. 작은 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아버님이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왔으면 됐어. 다들 고생했어. 시아버님은 싸우는 꼴 보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날 저녁 저희는 교대로 병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은 큰언니가, 둘째 날은 작은 언니가, 셋째 날은 제가. 그럼 막내는? 제가 물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저는 솔직히 병원에서 자는 거 힘들어서요. 집에서 쉬다가 낮에 올게요. 괜찮죠? 큰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넌 그냥 낮에만 와. 막내 며느리는 그 말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 먼저 갈게요. 내일 봐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버님은 다행히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추석이 코앞이었다는 겁니다. 이틀 후가 추석 당일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이 걱정하셨죠. 올해는 제사를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이러신대. 큰언니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간소하게 하죠. 우리 며느리들이 집에서 준비해서 여기로 가져올게요. 그럼 병실에서 간단하게 지내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고맙구나. 우리 셋은 그날 바로 계획을 짰습니다. 큰언니 집에서 모여서 제사 음식을 만들기로 했죠. 과일, 전, 나물, 탕. 최소한만 준비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만나자. 응, 알았어. 근데 막내는? 작은 언니가 물었습니다. 큰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연락은 해봐야겠지. 근데 올 것 같아? 작은 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안 오겠지. 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큰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언니도 이미 와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파전 반죽하고 생선 손질하고 나물 데치고 막내한테는 문자 한 통만 보냈어요. 오늘 큰언니 집에서 제사 준비해. 올 수 있으면 와. 읽은 표시만 떴습니다. 10시가 됐어요. 안 왔습니다. 12시. 안 왔어요. 오후 2시. 그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요. 언니들이 알아서 잘하실 거잖아요. 전 내일 병원으로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언니와 작은 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래? 못 온대요. 피곤하대요. 작은 언니가 칼을 도마에 탁 내려놨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돼? 근데 큰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자. 얘기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셋이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다음 날 추석 당일. 우리는 준비한 음식을 싸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서 간소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시아버님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으셨고 시어머님과 우리 며느리들이 제사를 모셨습니다. 절을 하고 음복을 하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막내 며느리였어요. 이번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아버님, 추석 잘 보내세요. 제가 과일 사왔어요. 시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시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막내 며느리를 가만히 쳐다보고만 계셨죠. 그리고 그날 오후.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아버님이 퇴원하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아직 병원식을 드셔야 했지만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조금씩 맛보셨어요. 며느리들 덕분에 잘 먹었네. 고생 많았어.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막내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간소하게 하니까 훨씬 편하지 않으세요? 앞으론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순간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시어머님 얼굴이 굳으셨어요. 막내야. 시어머님이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가 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지 아니? 막내 며느리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글쎄요, 전통이라서요. 전통. 시어머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전통이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이건 가족이 모이는 자리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란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우리 집안이야.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시아버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여보. 시어머님이 비명을 지르셨어요. 큰언니가 바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부축했고 작은 언니는 시어머님을 붙잡았죠. 간호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잠시 나가 계세요. 우리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님은 계속 우셨어요. 큰언니가 시어머님을 안아드렸죠. 엄마,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 강하시잖아요. 저와 작은 언니도 시어머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고개를 돌렸는데 막내 며느리가 복도 끝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혼자. 저를 보더니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 집에 가도 될까요? 뭐? 제가 되물었습니다. 저 이런 거 진짜 못 봐서요. 피 나오고 그러면 저 기절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시아버님이 저 안에서 위급한 상황인데 본인은 피 못 본다고 집에 가겠다고.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농담해? 막내 며느리가 눈을 피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저 진짜 이런 거 무서워서. 언니들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저는 그냥. 그 순간 작은 언니가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작은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위급하신데 넌 무섭다고 도망가겠다고. 막내 며느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닥쳐. 작은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너 지금까지 뭐 했어? 명절 때마다 늦게 오고 일 안 하고 편한 것만 찾고. 이제는 아버지 쓰러지셨는데도 도망가겠다고. 너 정말 사람이야? 큰언니가 얼른 작은 언니를 말렸습니다. 야, 여기 병원이야. 조용히 해. 근데 작은 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얘 보기 싫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멈췄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일시적인 부정맥이었어요. 놀라셨죠? 근데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시어머님이 손을 모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눈은 감고 계셨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계셨죠. 시어머님이 시아버님 손을 잡고 조용히 우셨습니다. 큰언니와 작은 언니도 눈물을 훔쳤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막내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복도에도 없었어요. 화장실에도 없었죠. 제가 큰언니한테 속삭였습니다. 언니, 막내 어디 갔어? 큰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갔나 보네. 그날 밤 시어머님이 우리를 복도로 부르셨어요. 시아버님이 주무실 때였죠.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고생 많았다. 엄마가 다 알아. 큰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막내 얘기야. 근데 큰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 얘기 하지 말아요. 일단 아버지 건강이 먼저예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엄마가 한마디만 할게. 너희들 속상한 거 다 알아. 엄마도 속상해. 근데 그래도 가족이잖니. 조금만 더 참아줄래?
작은 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은 안 했지만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시어머님이 우리 손을 하나씩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버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집안 어른들한테 말씀드려봤자 가족 싸움만 커질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참고만 살 수는 없잖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아버님은 퇴원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집으로 모시고 오는 날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막내 부부도 왔죠. 막내 며느리는 그날 과일을 또 사왔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셔야 해요. 시아버님은 고맙다고 하셨지만 표정이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저녁을 먹고 난 뒤 시아버님이 거실에 모두를 모으셨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우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아빠가 많이 생각했어. 아프고 나니까 다 보이더라. 누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지, 누가 형식적으로만 오는지. 막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계속하셨어요. 아빠는 참 고집 센 사람이야. 전통 지키고 가족 모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근데 이번에 깨달았어. 억지로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진심이 없으면 그게 무슨 가족이야. 시어머님이 시아버님 손을 잡으셨어요. 여보. 시아버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얘기 끝까지 들어봐. 앞으로 우리 집안일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억지로 시키지 않아. 대신 시아버님이 막내 사위를 쳐다보셨습니다. 안 하면 그만한 책임은 져야지. 그게 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시아버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고? 무슨 책임? 근데 그 답을 한 달도 안 돼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그 후 일주일 동안 막내 부부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내 시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좀 급한 일이 있는데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죠. 응, 무슨 일인데? 형님, 저 회사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조언 좀 구하려고요. 남편은 대기업 인사팀 임원이거든요. 그래, 어디로 가려고? 막내 시동생이 회사 이름을 댔습니다. 남편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거기? 네, 거기 조건이 괜찮아서요. 형님 혹시 그 회사 아세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지. 괜찮은 회사야. 근데 면접은 봤어? 다음 주에 최종 면접이에요. 붙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면접 잘 보고 결과 나오면 얘기해.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막내가 이직한대. 그래? 어디로? 남편이 회사 이름을 말했는데 저도 그 이름을 들어봤어요. 꽤 큰 회사더라고요. 잘 됐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묘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사장 당신 친구 아니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다. 은주. 은주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같이 대학도 다니고 졸업하고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절친이죠. 몇 년 전에 회사를 차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벌써 이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주 회사 평판 괜찮더라. 근데 사장이 좀 깐깐하다던데. 당신 친구 맞아? 제가 웃었죠. 맞아. 은주 원래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막내가 거기 가면 정신 좀 차리겠네. 일주일 후 막내 시동생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최종 합격했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이래요. 남편이 축하한다고 했죠. 잘 됐다. 열심히 해. 네, 형님. 근데 형님, 그 회사 사장님이 여자시던데 괜찮을까요? 좀 깐깐하다고 하던데. 남편이 웃었습니다. 깐깐한 게 당연하지.
회사 경영하는데. 넌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은주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은주야, 우리 시동생이 내 회사로 간대. 잘 부탁해. 은주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내 시동생? 누구? 이름 뭐야? 제가 이름을 알려줬죠. 그랬더니 은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그 사람 내 시동생이야? 응, 왜? 은주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면접 때 봤는데 스펙은 괜찮던데 태도가 좀 그렇더라. 뭐가? 질문에 대답할 때 좀 건성건성? 그리고 여자 면접관한테 좀 무시하는 느낌? 나만 그렇게 느낀 건가 했는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근데 뽑은 거야? 응, 일단 경력은 필요했으니까. 근데 야, 내 시동생이면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괜히 너랑 사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은주가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회사 사장이고 걔는 직원이야. 일은 일대로 해. 나 신경 쓰지 마. 은주가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진짜 문제 생기면 나 가차 없어. 알지? 알아. 내가 원래 그렇잖아. 그렇게 막내 시동생은 은주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용했어요. 별일 없었죠. 근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은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잠깐 통화 가능해? 응, 왜? 은주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내 시동생 말인데.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 처리가 좀 그래. 마감 자꾸 안 지키고 보고할 때도 대충대충 하고. 팀장이 지적하면 변명부터 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심각해? 응. 솔직히 말하면 2달 차 신입이 저렇게 하면 보통은 잘나. 근데 내 시동생이니까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한데 그냥 해야 할 대로 해. 나 때문에 참지 마. 회사 망치면 안 되잖아. 은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 괜찮아? 괜찮아. 걔가 잘못하면 혼내고 안 되면 자르는 게 맞아. 은주가 안도하는 한숨을 쉬었어요.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그럼 나 이제 제대로 관리 들어간다. 내가 알아서 해. 근데 은주야. 네? 혹시 며느리 쪽은 어때? 아, 내 시동생 와이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가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회사 안 다니지 않아? 다녀. 어디 다니는지 알아? 잠깐만. 은주가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적혀 있네. 보험회사 다닌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은주야, 혹시 나중에 그 사람도 내 회사 지원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은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펙 보고 판단하지. 근데 왜? 설마 지원하려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은주가 막내 시동생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막내 며느리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집에서는 안 변하던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해야 하니까.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막내 시동생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거든요. 형님, 저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장님이 저한테 경고장을 주셨어요. 한 번만 더 문제 생기면 자른대요.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일 잘하면 되잖아. 형님, 그게 아니라 사장님이 저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세요. 다른 직원들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그건 내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형님도 제 편은 안 드시네요. 막내 시동생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사에서는 편이고 뭐고 없어. 일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잘리는 거야. 넌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거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은주한테서 뭐 들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문제가 좀 있나 봐.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에휴, 집에서 버릇이 회사까지 간 거네. 그날 저녁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님이었어요. 며느리야, 막내가 회사에서 힘들어한다는데 혹시 들었니? 네, 어머니.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내 친구라며?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제 친구한테 말해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은 제가 끼어들 수 없어요. 제 친구도 회사 경영하는 사람인데 제가 직원 일에 간섭하면 안 되죠. 시어머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알겠다.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근데 막내가 일을 잘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제 친구는 공정한 사람이거든요. 시어머님이 알았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막내 며느리였어요.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뭔데?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언니 친구분이 사장님이시잖아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안 돼. 왜요? 우리 가족인데. 막내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내가 지금까지 가족처럼 행동했어? 언니, 그게 무슨. 명절 때 빠지고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 도망가고 그게 가족이야?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 하지 마. 내 남편 일은 내 남편이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드디어 제가 할 말을 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그렇게 말해야 해. 그리고 그날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회의가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내 시동생 오늘 최종 경고받았어. 한 번만 더 문제 생기면 바로 해고야.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또 했는데? 은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프로젝트 마감을 또 못 지켰어. 그것도 고객사랑 직접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 팀장이 3일 전에 경고했는데도 무시하고 결국 고객사한테 사과해야 했어. 나도 직접 사과했어. 제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야, 내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걔지.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일은 못하면서 태도는 왜 저래? 오늘 면담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팀장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그러더라.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는 말했지. 열심히 하는 거랑 제대로 하는 건 다르다고. 결과가 전부라고. 다음에 또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야, 너 힘들지? 미안해. 솔직히? 힘들어. 근데 이게 내 일이니까. 회사는 봉사단체가 아니잖아. 나도 직원들한테 책임져야 하고. 알아. 내 입장도 이해해. 그러니까 너 할 일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은주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계속 조용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폭풍 전야 같은 느낌? 그러던 어느 날 큰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셋째야, 너 요즘 막내네랑 연락해? 아니, 왜? 얘네가 요즘 이상해. 시댁에도 안 오고 전화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막내 시동생 회사에서 문제 있나 봐. 큰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엄마한테 들었어. 내 친구 회사라며? 응. 근데 나는 회사 일에 안 끼어들 거야. 큰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는 거야. 회사는 회사고 집안은 집안이지.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막내 부부는 시댁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거의 안 받았죠. 시어머님이 걱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아, 막내네가 왜 이러는 걸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큰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바쁜가 봐요. 조금 있으면 연락 올 거예요. 근데 시어머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남편 전화가 울렸어요. 막내 시동생이었습니다. 형님,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새벽인데? 네, 지금이요. 급한 일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남편은 막내 시동생을 만나러 나갔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해고 통보받았대.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짜? 왜? 남편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또 프로젝트를 망쳤대. 고객사 앞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걸 다른 팀원 탓으로 돌렸대. 은주가 직접 확인했는데 거짓말이 들통났고. 그래서 오늘 해고 통보한 거야.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래? 살려달라고 하더라. 형수님한테 부탁해달라고. 나는 안 된다고 했어. 이건 내 잘못이고 회사 결정이라고. 남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럼 막내는 뭐래? 울면서 억울하다고 하더라.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사장이 자기를 싫어해서 그렇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대충 한 거라고. 이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시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며느리야, 막내가 회사에서 잘렸다는데 정말이니? 네, 어머니. 그렇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친구가 사장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어머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관여 안 했어요. 이건 막내 시동생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시어머님이 우셨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시어머님 우시는 소리를 듣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막내를 계속 회사에 있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막내는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일 대충 하고 책임 회피하고 누군가 살려주기만 기다리면서. 그게 막내한테 좋은 건가요? 시어머님이 한참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그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아버님이 부르셨거든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막내 부부도 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막내 시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시아버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막내 일 때문이다. 막내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얘기 다들 들었지?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님이 계속하셨어요. 막내 며느리가 셋째 며느리한테 부탁했다고 들었어. 친구한테 말해서 다시 취직시켜달라고. 막내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죠. 그 부탁 셋째 며느리가 거절했어. 그게 맞아. 막내 시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저는 정말. 닥쳐. 시아버님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놀랐어요. 시아버님은 보통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넌 지금까지 뭘 했니? 시아버님이 막내 시동생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마다 와이프 뒤에 숨었지. 와이프가 늦게 오니까 너도 늦게 오고 와이프가 안 하니까 너도 모른 척 했어. 아빠가 쓰러졌을 때도 너는 뭐 했어? 병원에서 형수들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잖아. 막내 시동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계속하셨어요. 회사에서도 똑같았겠지. 일 대충하고 잘못은 남 탓하고 어려우면 형한테 빌고. 그게 어른이 할 짓이니? 아버지. 막내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열심히? 시아버님이 차갑게 웃으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열심히는 남들한테는 대충이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야지.
근데 넌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게 문제야. 막내 시동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님이 이번에는 막내 며느리를 보셨습니다. 너는 어떻고? 막내 며느리가 움찔했어요. 넌 지금까지 이 집안 식구로 산 게 맞니? 명절 때마다 피하고 힘든 일은 언니들한테 미루고 편한 것만 찾았잖아. 그러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땐 가족이라고 하더라. 막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울지 마. 시아버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우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이제 너희는 선택해야 해. 무슨 선택이요? 막내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변하든지 떠나든지. 아버지, 막내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빠는 너희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야. 근데 이대로는 안 돼. 너희가 진짜로 가족이 되고 싶으면 변해야 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게 안 되면 차라리 각자 길을 가는 게 나아. 그날 밤 막내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시다. 저렇게 단호하신 줄 몰랐어. 저도 놀랐어요. 시아버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근데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대로 말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막내 부부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시어머님도 연락 안 하셨고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근데 그 주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막내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어요. 뭔가 단단해진 느낌?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 사과하고 싶어요. 제대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막내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시댁에 가려고 하는데 언니들도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만나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세요? 네,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오늘 온다고. 알았어. 언니들한테 말해볼게. 전화를 끊고 큰언니한테 연락했습니다. 언니, 막내가 오늘 시댁에 온대. 우리도 오래. 큰언니가 잠깐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응. 뭔가 할 말이 있나 봐. 큰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작은 언니한테도 말해줘. 그렇게 우리는 그날 오후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큰언니 부부, 작은언니 부부, 저희 부부, 그리고 막내 부부까지.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았어요. 막내 며느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90도로 절을 했어요. 깊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절 때마다 늦게 오고 언니들한테 일 미루고 아버님 아프실 때도 도망갔어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편한 것만 찾았고 책임은 피했어요. 언니들이 다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큰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에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남편한테도 제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구나. 편한 것만 찾고 책임은 회피하라고. 그게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작은 언니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막내 며느리가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바꾸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기회를 주세요. 작은 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기회?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알아요.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시어머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막내야, 너 진심이니?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진심이에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쉬워. 행동이 어려운 거지. 네, 아버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요. 시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지켜보마.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습니다. 큰언니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이렇게 썰고 저렇게 볶고. 막내 며느리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손을 대이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계속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변하려는 건가? 다음 주였습니다. 막내 며느리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시댁 가실 거죠? 제가 청소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청소? 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하려고요. 그 주말 막내 며느리는 정말 왔습니다. 청소 도구까지 챙겨서요. 우리는 함께 시댁을 청소했어요. 막내 며느리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청소, 창문 닦기, 마루 닦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작은 언니가 저한테 속삭였습니다. 야, 쟤 진짜 변하려는 것 같지 않아? 제가 대답했어요. 글쎄. 지켜봐야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막내 며느리는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빠지지 않고 시댁에 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제사도 아닌데 그냥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님 장 보러 가실 때 같이 가고 시아버님 병원 모실 때 운전해드리고 말없이 움직였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언니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셋째야, 막내 며느리 진짜 달라진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렇게 느껴. 큰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안 믿었어. 며칠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계속하더라. 저도 놀랐어요. 사실.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작은 언니도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아. 어제 작은 언니가 그러더라.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이번 추석은 달랐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제일 먼저 시댁에 도착했거든요. 새벽 5시예요. 저희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언니들 왔어요? 제가 할 거 말해주세요. 큰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몇 시에 온 거야? 4시 반쯤이요. 일찍 와야 할 것 같아서. 작은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우리보다 빠르네. 그날 명절 준비는 정말 달랐어요. 넷이서 함께 했거든요. 막내 며느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서툰 것도 많았지만 물어보고 배우면서 했어요. 전 부치다가 손을 댈 때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찬물에 식히고 다시 했죠. 점심때쯤 시어머님이 부엌에 오셨습니다. 막내 며느리를 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고생한다라 얘야. 막내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며느리들이 다 같이 준비해서 더 뜻깊네. 고맙다.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제가 더 잘할게요. 시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지금처럼만 해.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는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말려도 안 들었어요. 제가 할게요. 언니들 쉬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네. 제가 대답했어요. 응. 정말 놀라워.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아?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태도. 예전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람이 진짜 변하려고 하면 보이는 거구나. 그리고 한 달 후였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새 직장을 구했어요. 이번엔 작은 회사였지만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구한 거였습니다. 형님, 저 취직했어요.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남편이 축하한다고 했죠. 잘 됐다. 이번엔 제대로 해봐. 막내 시동생 목소리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네, 형님. 꼭 그럴게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막내 시동생 취직 축하로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아버님이 막내 시동생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잘해봐. 네, 아버지. 꼭 그럴게요. 시어머님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됐다. 이제 정신 좀 차렸구나. 막내 며느리가 옆에서 남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열심히 하자. 응. 막내 시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큰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셋째야, 생각해보니 내 덕분인 것 같아. 내 덕분? 응. 내가 은주 회사 일로 개입 안 했잖아. 그게 막내네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그건 막내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큰언니가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안 해줬다는 게. 사람은 누가 도와줄 때는 안 변해. 스스로 깨달아야 변하는 거야. 작은 언니도 끼어들었어요. 맞아. 솔직히 나는 막내 며느리 진짜 싫었거든. 근데 요즘은 좀 달라.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 나도 좀 인정해줘야 하나 싶어.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도 마음 풀린 거네. 작은 언니가 시치미를 뗐어요. 뭐가? 아직 멀었어. 근데 뭐 조금은 인정해줄 수 있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나 봐. 남편이 운전하면서 대답했어요. 변하려고 하면 변하는 거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막내네는 진짜 대단한 거야. 제가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변화는 쉽지 않지. 근데 불가능하지도 않아. 막내 며느리가 증명했으니까.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집안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막내 시동생은 새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팀장한테 칭찬도 받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며느리는요? 이제는 명절 준비를 저희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전날 미리 와서 재료 손질하고 당일에는 새벽같이 와서 준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어요. 그의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미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였어요. 혼자 앞치마 두르고 팔을 다듬고 있었죠. 너 또 먼저 왔네? 제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네, 언니. 요즘은 명절이 좋아요. 예전엔 피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기다려져요. 진짜? 네. 가족들이랑 같이 준비하는 게, 같이 먹는 게 다 좋아요. 막내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어요. 큰언니와 작은언니도 도착했습니다. 우리 넷은 부엌에서 함께 일했어요. 누가 뭘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눠졌죠. 큰언니는 국을 끓이고 작은언니는 전을 부치고 저는 나물을 무치고 막내 며느리는 과일을 깎고 일하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예전에는 셋이서 일하면서 막내 며느리 험담을 했는데 이제는 넷이서 웃으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나물간 맞아요? 막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제가 맛을 봤죠. 완벽한데? 진짜요? 다행이다. 막내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작은 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야, 너 요리 실력 늘었다. 예전엔 손도 못 댔잖아. 막내 며느리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어요. 집에서 계속.
큰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노력하는 게 보여. 잘하고 있어. 점심 무렵 제사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잠깐 쉬면서 차를 마셨어요. 시어머님이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얘들아, 고생 많았다. 올해도 잘 준비했네.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큰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막내 며느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엄마가 보기 좋다. 막내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제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절을 하고 음식을 올리고 시아버님이 잔을 올리시면서 조상님께 말씀하셨어요. 올해도 온 가족이 건강하게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모인 거구나. 예전처럼 누가 빠지거나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모인 거구나.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떡국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올해 떡국이 제일 맛있네. 며느리들 손맛이 다 들어가서 그런가. 저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입맛이 좋으신 거예요. 시아버님이 막내 며느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너 정말 대단하다. 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해냈어.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것뿐이에요. 늦게라도 해서 다행이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막내 며느리가 앞장섰어요. 언니들, 제가 할게요. 쉬세요. 작은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도와줄게. 혼자 하면 힘들잖아. 괜찮아요, 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리 같이 하자. 큰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넷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저녁 무렵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님이 텔레비전을 틀으셨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죠. 다들 편하게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막내 며느리도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혼자 안방에 가서 핸드폰 보고 있었을 텐데 시어머님이 과일을 깎아 오셨습니다. 얘들아, 과일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막내 며느리가 일어나서 받았습니다. 제가 돌릴게요. 그리고는 한 분 한 분께 과일을 드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제 슬슬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청소 좀 하려고요. 시어머님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얘야.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시아버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넌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정말 잘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오늘 명절 분위기 정말 좋았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예전엔 명절이 스트레스였는데 오늘은 정말 편했어.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막내네 덕분이지. 저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제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응.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나 봐. 변하려고 하면.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막내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너도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언니. 꼭 그럴게요. 사랑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안한 한숨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행이다 싶어서. 뭐가? 막내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셋째야, 어제 정말 좋았지? 응, 언니.
정말 좋았어. 큰언니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진 게 언제만이야. 다 너 덕분이야. 아니야, 언니. 우리 모두 덕분이지. 큰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덕분이지. 특히 막내 며느리가 제일 대단한 거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처음 막내 며느리가 명절에 늦게 왔을 때를 떠올렸죠.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이해도 안 됐고.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막내 며느리도 달라졌고 우리도 달라졌어요. 아니, 우리 집안 전체가 달라진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노력해야 온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요. 막내 며느리가 변하려고 했고 우리도 그 변화를 지켜봐줬고 시부모님도 믿어주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한 달 후였습니다. 작은 제사가 있었어요. 시할아버님 기일이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 셋이서 준비했을 일이었죠.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언니들, 이번 제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언니들은 그날 편하게 오세요. 큰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혼자? 괜찮겠어? 네, 언니.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언니들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제사 당일 우리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상차림도 완벽했고 음식 맛도 좋았어요. 작은 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제 완전 프로네. 막내 며느리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언니들한테 배운 거예요. 큰언니가 막내 며느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제사를 마치고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고생했다. 혼자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요. 시아버님이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됐구나. 막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나? 3년 전 설날에 막내 며느리가 십시에 나타났을 때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기억하지? 그때 나 진짜 황당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몰랐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며칠 후 저는 은주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죠. 은주가 물었어요. 야, 내 시동생네 요즘 어때?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 특히 며느리가.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문제였던 사람이? 응. 진짜 180도 바뀌었어. 지금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열심히 해. 은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박. 그럼 내가 내 시동생 자른 게 오히려 잘 된 거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솔직히 그게 전환점이었어. 그때 충격을 받아서 변하기 시작한 거야. 은주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미안해. 내 시동생 자르면서 나도 마음이 안 좋았거든. 제가 은주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히려 고마워. 내가 공정하게 대해줘서 걔가 깨달은 거야. 은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막내 며느리를 봤을 때, 명절마다 화가 났을 때, 시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 막내 며느리가 도망갔을 때,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때, 막내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는 걸. 쉽게 용서하고 넘어갔다면 막내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억지로 참기만 했다면 우리 관계는 더 나빠졌을 거고요. 시아버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막내 며느리는 심각성을 몰랐을 거예요.
은주가 막내 시동생을 해고하지 않았다면 막내 부부는 깨닫지 못했을 거고요. 모든 게 맞물려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뭘 생각해? 제가 대답했어요. 그냥 다행이다 싶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져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정말 다행이야.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치? 포기하지 않아서. 다음 날 아침 막내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시장 가시죠?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장 보는 법 좀 배우고 싶어서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10시에 만나. 막내 며느리가 답장했어요. 네, 언니. 기다릴게요. 저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서로를 믿어주는 거.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시장에서 막내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언니. 막내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언니, 이 나물은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막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알려줬죠. 이렇게 잎이 싱싱한 걸 골라야 하고 이건 이렇게 손질하는 거야. 막내 며느리가 열심히 듣고 따라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시댁에서 함께 장본 재료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님도 함께 하셨어요. 셋이서 웃고 떠들면서 요리했죠.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들이랑 같이 요리하니까 좋네.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 저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좋아요, 어머님. 저녁이 됐습니다. 반찬이 다 완성됐어요.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늘 만든 반찬 나눠 가져가.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는 각자 반찬을 나눠 담았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제가 막내 며느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배워. 시간 많아. 막내 며느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명절이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예전엔 명절이 스트레스였는데 이젠 기다려져.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치? 나도 그래. 이제는 명절이 즐거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요. 오늘은 막내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그때는 막내 며느리가 명절만 되면 사라졌었다. 늦게 오거나 아예 안 하거나. 우리는 속으로 화가 났고 관계는 점점 나빠졌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막내 며느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우리는 그런 막내 며느리를 응원한다. 가족이 됐다. 진짜 가족이. 일기를 덮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구나. 막내 며느리가 변하기로 선택했고 우리가 그 변화를 믿어주기로 선택했으니까 가능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집안을 바꿨구나. 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다음 명절을 꿈꿨어요. 온 가족이 웃으면서 모여있는 모습을. 더 이상 누구도 사라지지 않는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명절을. 그리고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